이기라방 24강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 방송에서 인사 말씀 드리다가 이제 깜빡해 버렸는데 중간에 부르다 말았죠. 별이 대방님, 안동성님까지 인사드렸죠, 그죠? 나는 나님 들어주고 홍대희님, 맹자월님, 빠삐형님 말씀드렸네, 그죠? 시화원님, 강성왕님, 조창선님, 어호님,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알까기 대왕님, 허태고님, 아리수님, 스카이캐슬님, 폴님, 또 최선행님, 최선행님, 어젠가 그저께 안 들어오실 때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채팅창에 다른 분이, 최선행님 안 나오셨다고 막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최선행님 또 이제 솔직히 인기 스타가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상훈님, 네, 감사합니다. 임상훈님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황송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부부익선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박헌성님, 마마깍꿍님, 박대원님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자꾸 제가 이제 불러드리니까 이제 박대원님도 이제 딱 이제 눈에 들어와요, 바가자. 마마깍꿍님은 당연히 눈에 들어오고요. 류병직님도 마찬가지고요. 노성칠님도 네, 감사합니다. 서운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누구신가요? 윤짐님 말씀드렸나요? 11번님 네,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떡갈비님 들어오셨고요. 부부익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닉네임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에리카님, 홍대희님, 김유태님,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홍채명님이신가요? 제가 좀 눈 나빠가 홍재명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라텔님, 이명남님, 한박권님, 나사랑님, 그 다음에 백꽃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백꽃님 요즘 출석률이 좀 저소하신 것 같아.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죠? 저는 출석률이 저저도 어차피 낙찰받아 돈만 버시면 되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제가 서운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강성황님, FC맨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다 말씀드렸나요? 한박권님, 에리카님, 허태고님 아까 말씀드리고, 황소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황소님, 어제도, 들으셨죠? 그죠? 우리 뭡니까? 초급 경매, 해서 유치권자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지금 제가, 초급 경매 10강인데 형식적 경매 관련해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안 되시는데 그건 제가 유치권 물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어쩌고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싫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싫고, 제가 어디 다른 데서 강의 들어도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들 제 강의 안 들어요. 돈 내고 강의 들었다가요. 그런 식으로 강의한다면 저는 수강료 환불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초급 경매 방송이라니까, 초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전 과정하고요. 같이 이제 중복되는 걸 보셔야 돼요. 초급에서도 보시고, 실전 라방에서도 이제 보신다는 것이. 그래서 어제 방송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요, 초급 10강 방송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유치권인데, 내가 유치권 물건에 대해서 접근 안 하더라도요, 내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실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식님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누구신가요? 피터팬님, 네, 지각하셨네요. 지각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별이 대박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저희 안종현 경매TV 채널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유튜브 운영상 어떤 이게 홍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반된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또 뭡니까? 좋아요도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말씀, 말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사건은요, 지금 현재, 최근에 경매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됐어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이 종결이 된 사건인데, 잠깐만요. 이게, 네. 최근에서 이제 2022년 11월 22일 날 해가지고 허가가 났고 대금 납부를 아직 안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죠? 대금 납부를 했나 모르겠네. 이거는 말이죠. 지금 제가 다른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잠깐만요. 요거 지우고 이거 버리고 김천인데 2020 타경에 11925 3번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부차기일 날 해가지고 올해 11월 22일 날 해가지고 1700 이번에 구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1700만 999원. 예. 해가지고 11월 29일 날 허가 결정 나고 아마 12월 중이니까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 이제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싸게 낙찰받았죠, 그죠? 1,700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1억 5천만 원짜리가 1,700만 원에 낙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스피드 옥션을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7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더라. 아파트인데 보니까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거 천천히 보시지요. 여기 보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7월 10일이죠. 그죠? 2020년 7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항력이 있어요. 그죠? 왜? 강제경매 이것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빨리 전입 신고했잖아요. 이게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네. 그러니까 배당 종기일이 2020년 7월 10일인데 2021년 2월 26일 날이 배당 요구했잖아요. 그죠? 이야,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어쨌거나 저쨌거나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그것도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얘기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꽝이고 따라서 1억 7천만 원 낙찰자 전액 다 어떻게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일단 제가 한번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사건에 있어서요. 여기 제가 1차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1차 종기일한 거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1차 종기일이 언제나니까 여기 2020년이잖아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여기다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언제 하였지? 보니까 2021년이죠, 그죠? 2021년 2월 26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만 그대로 딱 스탑됐다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 배당 절차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어쨌거나 저쪽으로 배당 요구 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잖아. 그럼 이 사람 배당 참여 안 돼요. 그런데 요 사건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나중에 2차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딱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2차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이게 언제나 이게 2021년 5월 10일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1차 배당 요구 종기일 기준에 했을 적에는 이분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인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니까 2차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일 기준에서는 어쨌든 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이 사람 같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 정보에서 보면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2021년 5월 10일입니다. 2021년 5월 10일 해가지고 이게 배당 종기일인데 뭐냐 이거지. 그럼 이거 매각 물건 매수서는 보죠. 2021년 5월 10일입니다. 2021년 5월 10일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적에는 최소한도 3개를 봐야 된다는 거, 그죠? 3개. 그래서 보시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요 작성일자, 그죠? 작성일자 보세요. 사람 이름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최선순위 설정, 이게 소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보는데 2020년 11월 6일이야. 그런데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찰할 당시에 보니까 2020년 11월 6일자 요것이 예를 들어 저당권이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럼 이게 예를 들자면요. 여기에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뒤에 임차인이 있었다. 이게 임차인이. 예. 그러면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우리가 다 아무나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 경매정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뭐라고 쓸데없이 말이지 법원에서 그걸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정말로 제가 볼 때는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 마인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보여주지 말고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낙찰 받게 되면요, 낙찰 받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담당 경매계에다가 불쑥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를 한 통 하세요. 하셔가지고 저기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복사를 하고 싶은데요. 민사집행사건 기록부가 내려왔나요? 이건 집행관 사무실에서 다시 사건 내려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의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전에는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열람 안 시켜준다니까 봐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서인가 질문, 우리 카페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질문하셨는데, 그 조세채권인데 이게 되게 공매로 진행된다. 공매로 진행되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요. 공매하니까 체납된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공매해서, 캠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는 못 봐. 못 보는 게 볼 수가 없어. 이게 그런 사실관계는 어디에 그러니까 민사집행사건 기록부에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 표기되어 있냐?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된다들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아마 여기 나름대로 뭐 조세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구청 이런 데다가 뭐 통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교부 청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고요. 그럼 교부 청구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그게 보면은 우리의 채권에 세금은 말이지 세목이 뭐이며 체납된 세액은 얼마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교부 청구서상에 표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제출한단 말이죠. 그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당해서야. 아주 당해서 같은 거 완전히 왔다 갑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안 하면 꽝이야. 세금 아니라 세금 혈압이라도요. 조세 채권, 임금 채권 아니십니까? 배당 요구 안 하면 그 배당 못 받는다니까. 배당 못 받고 그냥 빠이빠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한 사실관계 어떻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조세 채권이 있다. 이랬을 때는요. 그 조세 채권에서 세목과 세액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 못해요. 그럼 어떻게 세무서나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을 적에 저쪽에서 얘기해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무슨 알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못 가르쳐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으면요 더 이상 우리 접근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네. 에? 지금 이제 판사를 안 하고 이야기하죠, 그죠?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또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마다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면 된단 말이지. 근데 안 보여주잖아. 안 보여주고 나서 낙찰 받으면 그때 가서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법원 가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하고 등사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뭐 감정평가서하고 뭐 몇 가지 보여주자 세 가지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건 시절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경매정보제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보여주라 이거지. 보여주면 모든 게 일단 끝난다는 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봐가지고요. 작성일자하고 최선순 수준이 설정일자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이잖아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1년 5월 10일이죠. 자 보세요. 요 날짜 다시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경매정보지로 넘어갑니다.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자 2021년 5월 10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2021년 5월 10일입니다. 2021년 5월 10일인데 여기 보면 2020년 7월이잖아요. 여기 1차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 7월 10일 날이 1차 배당 요구 종기일이고 2차가 2021년 5월 10일이 2차 배당 요구 종기일이고 요 사이에 임차인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였고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 절차 참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양반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버렸네 세상에.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1억 7천이다 그러면은 이 물건지가 어딥니까 보니까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이니까 경상북도 구미네 구미다 그러면요 여기 경매정보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주택 같은 경우 소액해서 최우선 면제거든요. 5천만 원 이하 임차인은 1,700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는데 이 양반 보니까 전세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7천만 원 같으면요 최우선 변제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어쨌든 배당 절차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연기가 됐다면 연기가 돼 배당 절차 참여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버렸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더라 그러면 결국 뭐다 이 사람 배당 절차 참여는 안 된다더라. 그런데 전입 날짜가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 강제경매 기입 등기 요것보다도 빠르더라. 그죠? 이게보다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을 할 수 있다더라. 그럼 낙찰자는 얼마? 1억 7천만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더라. 그죠? 1억 7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 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러하기 때문에 보니까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지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1차 감정가 1억 5천만 원인데 구미 쪽에 아파트 이런 거 입찰하실 적에 가격 참 조사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2022년 11월 22일이면 저번 달이잖아요. 저번 달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미분양이 나고 또 어디 또 경기권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반토막이 나고 아파트 값이 중국 사람이 말이지 어디입니까 수원 밑에 어디에요 그것도 아파트 샀는데 뭐 11억인가 12억 정도 보니까 완전히 반토막이 나가지고 말이지 똥 씹은 표정하고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만 뉴스 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요거 1억 5천만 원의 금액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었느냐 보니까 가격 시점이 보세요. 한참 잘 나갈 시절쯤에 가격 잡았잖아요. 2021년 2월 달이지, 그죠? 이 윤석열 정권 바뀌기 전 정권에 그 당시에는 막 그냥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면 막 값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상해 봐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 돈 버신 분들 꽤 계실걸요? 그때 해가지고 탁 치고 들어갔다가 적정한 순간에 빠져나오신 분들 참, 지금 보면요. 상투껏 잡으신 분들은 정말로 완전히 돌아버릴 겁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가격 시점 기준에 이 당시 보니까 1억 5천만 원 했다. 근데 지금 현재 낙찰 시점이 2022년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2021년 11월 달에 과연 이때 과연 1억 5천만 원에서 이게 뭐 한 2억 원 정도 하나? 이게 어쨌든 본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 해가지고 또 까먹어 버렸네요. 잠깐만. 임차인 보증금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원. 예. 돌아서면 까먹어 버렸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 보는 게 1,700만 원이잖아요. 1,700만 원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세금하고 다 포함해 한 2천만 원 정도 더 갖다 치고 1억 9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전체 투입 금액이. 그런데 이 물건 1차 감정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럼 과연 이 물건이 현재 1억 9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느냐? 그죠? 1억 9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느냐? 값어치가 나간다면은 이분은 대금 납부하실 것이고 1억 2천만 원 이상의 그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엥 해가지고 대금 납부 미납했으니까 재경매니까 1235만 4,120원 한 240만 원 입찰 보증금액이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이 정도 그 값어치가 1억 5천만 원인데 오히려 또 마이너스 알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경우 차라리 에잉 하면서 240만 원짜리 떡 사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으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 아직 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하셨다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법 김천지원 2020 타경에 11,925 물건번호 3번입니다. 3번 물건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보니까 여기는 보면 이게 또 2019 타경인데요. 참 이 사건을 제가 보니까 대단히 안타깝더라. 뭐냐면요, 왜들 그렇게 덤벙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 건 보면 덤벙대는 사람 5명이나 있어요. 나 참네. 이런 사람들이 제 동생이라면 막 진짜 기빵맹이를 확 쥐어 박더라도 말이지. 정신 번뜩 차리게 만들면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남들이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거들이 돈 까먹든지 말든지. 저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저랑 뭐 사서 소주 한 잔 먹는 것도 없는데 잠깐만요. 뭐 이상하게 떠버렸네.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 물건 낙찰되었습니다만은 보세요. 길 현황란이 상당히 참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뭐냐면 이게 2억 6천 1차 길날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용감하면 무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2억 6천만 원 팍 질러버렸어요. 대감다 팍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떡입니까? 2,600. 이거 정립된 금액 보자 이거죠. 또 이제 다시 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또 보니까 누가 7,100만 원, 7,160만 원 썼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6,800이니까 680만 원에 700 잡고 1,400, 한 1,300 정도 했다가 허가가 났는데 대감납 안 해버려. 1,300만 원 적립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얼마 3,900만 원이 딱 적립됐어요. 그 상태에서 또 두두두두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양반 6,700만 원 딱 썼는데 대감납부를 어떻게 안 해버렸네. 세상에 540만 원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1,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100 정도 잡고 그럼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여기까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이제 적립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현재 5천만 원이 입찰 보증금 적립됐습니다. 5천만 원이 잠깐만요. 5천만 원이 적립됐고 이 상태에서 이분이 또 4,500만 원 쏘시다가 이게 막 가서 계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막 담당 경매 계장님 바지가랑이 부여잡고 말이지 맨날 제가 써먹는 멘트 있죠. 만약에 이게 불허가 결정 안 나면 나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짓을 왜 안 한다 이거 차라리 공부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안 그러면 불허가 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불허가 났어요. 그래. 근데 또 보니까 두두두두두 내려왔단 말이지. 4천원, 그 전에 직전 기일 날 말이지. 박모 씨가 4,500만 원 써가지고 불허가 받았던 건데 누가 4,620만 원 또 써버렸네. 우와, 또 이 대금 납부 안 해버리니까 얼마입니까? 3,400이니까 340만 원 같은 680만 원, 700만 원 정도 이 떡감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4,322만 8천 원에 돼가지고, 대금 납부하셨네,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게 현재 5,7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당표 작성한다 그러면요. 아이고야, 여러분들 보세요. 보니까 낙찰 금액이, 지금 낙찰 금액이 4,322만 8천 원이니까 4,3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몰수된 금액이, 보증 금액이 5,700이야. 그럼 땡, 1억입니다, 1억. 이게 1억, 여기 배당 재단에 포함된 금액이, 배당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이 요 순수한 배당 금액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임차인 일했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알토란 같은 5천만 원 말이죠. 이게 그냥 안종희한테 말이죠. 그냥 안종희 경매 TV 채널의 발전 기금으로서 5천만 원은 고사하고 단돈 5만 원만이라도 기부를 하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우리나라 사람 참 아싸해요, 그죠? 그냥 5천만 원 줘버리는 게 막 애따 하면서 애따 먹으라면서 애따 먹으라.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다 안타까워. 저도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막 매번 볼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 짜증이 납니다. 어차피 배당요구 종기일이 배당요구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이거야. 배모시가 했는데 이거 보증금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근데 말소기준권이 뭐예요? 2018년 12월 21일 이거잖아요. 이분 언제 전입 신고했어요? 간단하지 뭐 2017년 4월 25일 같으면 대학내겠죠. 확정일자도 아이고 이제 저당권보다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2018년 6월 18일에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근데 어머야 우리는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배당요구 종기를 딱 째려보면 2019년 10월 30일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배당요구 언제 했느냐? 2019년 10월, 아이고, 그 다음날 배당 신청해버렸네. 해면 받아는 줘요. 받아는 주는데 이게 효력이 없다니까. 예. 받아는 주는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배당요구 했는데 또 보니까 이번에 배당 종기 2019년 10월 30일 이후에 권리신고, 이 권리신고만 했나요? 뭐 배당요구 한 게 아닌가요? 잠깐만. 2019년 10월 31일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경매정보에서 보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천천히 보시면 세월이 좀 먹습니까?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 하기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꺼먹는 글씨고 뭐 이렇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요. 2019년 10월 31일에 임차인 배모 씨 여기는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건 배모 씨가 뭐 권리신고만 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봐가지고요. 배당요구 종결이 2019년 10월 30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또 혹시 또 모르니까 배당요구 종결이 또 연기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매각 물건 맹세서를 또 잠깐 눈여겨보자입니다. 배당요구 종결이 언제 해보니까 2019년 언제입니까? 보시면요. 배당요구 종결 딱 나와 있잖아요. 2019년 10월 30일에 엄마야. 그죠? 2019년 10월 30일인데 여기 또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이분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언제 배당요구 했지?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결은 2019년 10월 30일인데 배당 신청은 언제 했지?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배당요구 해가지고요. 배당요구 해서 배당요구 일자죠. 그죠? 해서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31일이네요. 그죠? 10월 31일이고 또 하나 더 이 사건 같은 경우 담당 경매회장님 되게 친절하게 막 표시해 놓으셨네요. 보니까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인천에서 배당요구 종결 이후에 또 여기 또 권리신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권리신고를 했던 권리신고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던 간에 배당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요구 종결 이후에 액션 움직였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 임차인의 보존금액이 아까 얼마였지? 2억 1,200만 원인가요? 2억 1,200만 원이네. 어쨌든 2억 1,2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2억 1,200만 원 인수한다 이거죠? 2억 1,200만 원 인수하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2억 6천만 원 팍 질러버렸네. 도대체 왜 질렀냐 얘기냐. 뭐 보고 뭘 믿고 질렀냐 얘기죠. 그죠? 이게 저는 그렇게 보면 이 물건에 임차인인 배모씨 이 양반이 2억 6천만 원 질렀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배당 요구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이것도 이제 배당 요구도 이제 이게 임차인 이 사람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 거는 전제 조건이 배당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게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게 되면 채권 상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 배당 못 받아요. 못 받고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2억 6천만 원 썼다 그러면 이 양반 2억 6천만 원 다 내고 여기에서 자기 배당 못 받기 때문에 이 2억 6천만 원 채권자한테 다 배당 받아가 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임차인도 못 들어오고 근데 이 양반도 도대체 뭐 믿고 2억 6천만 원 팍 찔렀는지 모르겠다. 또 다음에 보니까 7,160만 원 써버렸네. 2억 1,200만 원 인수하잖아요. 그죠? 7천만 원 잡고 그럼 얼마입니까? 2억 8,200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1차 감정이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뭔가 진단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장에는 용종이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용종 띄어내고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뭐 약간 위궤양 있다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좀 더부룩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어디가 아파서 이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매 시장에. 그러면 도대체 이놈이 어디가 아파서 나왔냐 이거지. 그 정도는 우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진단해가지고 요놈이 여기가 아파서 나왔구나. 그럼 요 아픈 것을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살살 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억 1,200만 원인데 배당 요구 하였다. 엄청 아웃이야. 배당 아웃이라는 것은요, 배당 결제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2억 1,200만 원 돌리도라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밑에 보니까 줄줄이 사탕을 해가 막 써버리잖아요. 그죠? 막 써버린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영상물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안정의 경매TV 채널을 애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안정의 엄청
제가 볼 땐 참 야무지게 딱딱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죠? 또 모난 소리 다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머리는 빠마하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못된 소리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라고 붙어 있는 건 머리지 말이지. 염색하고 빠마하라고 붙어 있냐. 맞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분이 혹시 한번 볼까요? 이분이 박모 씨가 2021년 8월 17일 날 해가지고 입찰해가 불허가 결정났거든요. 2021년 8월 17일입니다. 잠깐만요. 2021년 8월 17일 해가지고요. 2021년 8월 여기는 뭐 불허가 신청 이런 거 뭐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네. 그전에 그제? 대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게 메가 프로가 신청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메가 프로가 신청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 24강 1부인가 2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낙찰 입찰 들어갈 적에는 1순위 전환권이 있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1순위 전환권 말수대물 해내가지고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 보증금 3억인지 4억 원인지 그걸 낙찰자 끌어안게 생겼다 이거지. 일요일 있을 적에는 매각 물건 명서 작성에 엄청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요. 매각 불허가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잭소리 못하고 그냥 불허가 결정 내려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한다? 제출한다? 그럼 사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반 소시민으로서 경매 투자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어쩌고 저쩌고 인정이 혹소하는 그래. 그게 말 같은 소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2021년 3월 29일 날 요거 한번 봅시다. 2021년 3월 29일인데 불허가 신청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2021년 3월 29일이면요. 이분이 2021년 3월 29일 날 불허가 신청했으니까 3월 23일 날 이분이 낙찰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3월 29일 날 불허가 신청했는데 3월 30일 날 허가 결정 나버렸잖아요. 안 되면 봐가 3월 23일 날 하고 급하면 부당땅땅 해가 3월 24일 날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담당 경매계 해가지고 막 중리산이하고 불허가 이것도 불허가 사유가 없어요. 지가 높게 금액을 잘못 썼는데 이것은 입찰자 본인이 입찰 금액을 잘못 썼다. 그것은요 그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발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그냥 급한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한번 법원 경매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재미가 있다니까 어떤 경우 보면. 왜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서 보시면서 나름대로 내가 읽고 해석을 하는 거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소설 나부랭이 쓰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근데 저 임차인이 안 나갔을 경우 나는 어떡하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예? 괜히 쓸데없이 뭡니까? 그 경매 물건 하나 가지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봐봐도 도움 안 돼요. 제 말씀인데 도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수준까지만 딱 여러분들 스스로 끌어올려 버린다면은 그때는 뭐다 유튜브 상에 안종의 경매 TV 채널 구독 취소하시라니까요. 취소하시고 막바로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보시고 맨날 그냥 물건 분석하시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계신 분들은 먼저 그 자격증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면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하게 되면 중개업자들도 보면 이 컨설팅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블로그에다가 말이지 물건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주면 또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락하면 뭐다 내 머릿속에 뭐다 이게 내 머리는 뭐다 빠마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동사리만 막 집어넣으면 될 게 아닙니다. 경매 지식을 듬뿍 집어넣고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질문을 팍팍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 그냥 툭툭 나올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 본인이 되신다면은 부동산 중개하시면서 컨설팅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일반 개인 입장에서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되신다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상에서 경매 이런 방송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방송하시고 우리 한태환의 경매 이야기님도 뭐 보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다음에 언제입니까? 12월 9일 날이네요. 25강에서는 임차권 등기 해가지고요. 그 이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신 분들하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종인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